증시 띄운다면서 왜? 라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느껴지는 요 사이 며칠이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지난달 31일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오후 12시 기준 하루에 5만 명씩 이상씩 올라가는데 지금 9만 명 가까이, 9만 명이 육박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제 개편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민주당의 정책위의장 진성준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법안을 발의하거나 어떤 소신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 내지는 또 의무일 수도 있고요. 책임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일반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박민영 대변인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흥미로운 현상이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을 롤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주주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의 프레임으로 부자가 잘못되고 재벌이 해체돼야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의 과거관념에 매몰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는 것이 연말에 대주주들이 그 50억 기준을 맞추지 않는 선에서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연말마다 대주주들의 어떤 매도 러시가 이어졌고 그것들이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로서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증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또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을 때 큰 손들이 유입되면 또 증시 활성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주주와 개인 투자자들이 상부상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되돌리는 것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념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이 시장의 유기적인 협력, 기업과 주주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조차 갖추지 못한 발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런 이른바 이 좌파 경제론, 호텔 경제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집권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창재 부대변인, 이건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좀 이견이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어떤 청원이든 5만 명을 넘으면 이제 국회 소관위원회 관련 위원회로 넘어갈 것이고 어찌 됐든 뭔가 논의가 이어지겠죠. 대변인 단으로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할 테니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대변인으로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정말 비전과 철학을 갖고 진행했던 일이긴 하나 이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라는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간 이루어졌던 윤석열 정권 하에 벌어졌던 그 세수 부족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거의 97조에 이르는 세수 부족이 발생했고 이걸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진단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무엇이 또 문제였냐? 조세의 형평성도 문제였습니다. 유리지갑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는 그 어떤 혜택도 없었던 반면에 법인세라든지 초부자 감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는 규정했던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부가 발족한 만큼 그 재정의 건전도를 높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 의제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세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 또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번 그 주가 하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날 미국 증시도 함께 하락을 했었고 미달러라든지 EU화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절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 국제 경제 상황과의 연동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겸허한 자세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실의 강효정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국민의 민심까지 또 상황까지 잘 진단하고 구체적인 또 실효성 있는 세제 개편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둘러싸고 오늘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누가 쓴 글이었냐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문수 후보의 글입니다. 지금 저희가 강조한 부분을 보면요. 증시 계엄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계엄이란 단어는 저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약간 좀 어떤 의도로 썼을까 좀 의아하길래요.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이요, 이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공식 논평이 나왔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불확실성이 해소돼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상황에서는요, 예측 가능한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민주당이 제대로 수기가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신들끼리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경제, 증시를 폭락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아직도 반윤석열 이것만 하면 된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시,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반윤 정책만 열심히 피다 보니까 시장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관세 협상을 하러 가서는 어떻죠? 기업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 날 법인세는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 정책을 민주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 정권 초반에 민주당이 되면 정말 경제가 나아질까? 규제가 좀 완화가 될까? 증시가 오를까? 기대를 갖고 있던 분들이 한 2달 지나가니까 민주당이 갈피를 못 잡는데 정반대로 나아가는데 이런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줄곧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 원 보유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도세로 주가를 하락하면 도리어 투자에 적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저는 이 이슈를 보면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주식 시장을 띄우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좀 대치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냈던 경제관념은 너무 부동산 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좀 올인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자본 시장상 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처럼 배당도 상당히 좀 많이 하면서 주식 시장으로 그 자본이 흘러가도록 하는 유인책을 지금 정부가 마련하겠다는 취지인 거고 그렇지만 또 여러 이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정부의 숙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법인세 인하해주면서 낙수 효과, 고용 효과 기대했지만 뭐 경기가 좋지도 않고 또 무능력했다는 문제도 좀 더해지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86조가 났던 거예요. 그럼 그 세원을 좀 메워야 되는 숙제도 안 왔기 때문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원상 회복 정도로 그리고 증권 주식 양도소득세도 지금 논의가 돼 있지만 보수 정부 때 엄청 내렸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100억 원에서 그걸 50억에서 다시 25억으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5억에서 이제 차츰차츰해서 10억을 윤석열 정부 때 다시 50억으로 올려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원상복귀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진성준 이 정책위의장의 제안인 거고 다만 개미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이 10억 정도면은 엄청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9억 9천 정도로 맞추면서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식을 막 판다는 거예요. 재벌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그러면 이 시장의 가격이 주식이 하락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들한테 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개진되고 있어서 아마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화두를 던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현실을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네, 박민영 대변인님, 네.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직접 말을 했는데 이런 분이 이런 정책을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세수 누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율이 높다고 세원이 많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극단적으로 세율이 100%라고 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변동성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가 이제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윤석열 정권이 역대 정부 출범 이래 유일하게 국가 부채가 줄어들었던 정권이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두 번째로 진성준 의장이 주식 투자만 안 해본 것이 아니라 방금 나온 발언에도 주알못다운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이 싸지니까 지금이 투자의 적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기 투자, 단타로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린 장투하고 싶다. 기업에 가치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고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겠냐. 먹고 빠지라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 분이 단타로 사실상 도박을 하라고 국민들께 장려를 하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지금 SNS에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정책위의장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당정 고당을 할 때. 민주당은 정책위의장 파워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좀 뒤틀린 경제관념, 주식에 대한 그런 경험조차 없는 주알못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설파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태롭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궁금증이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조차도 들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도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허수아비냐, 무능하다. 진성준 의장에 대해서는 당적을 팔아. 주식을 모르면서 신념만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창진 부대변인,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연임을 하면서 자리를 이어가달라라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에 다양한 정책적 의견이 소통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확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복기를 해보자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는 당시에 우리 주가 시총이 마이너스 20%였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대를 기록했고 그 낙담 과정에서 많은 개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주가 3천 시대를 열었고 이번에 소폭 하락이 알겠습니다. 있었지만 이 지점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기준점을 윤석열 정권으로 잡기보다는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잡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론이 들끓자 김병기 원내대표도 일부 후퇴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이소영 의원입니다. 금투세 문제를 놓고도 진성준 의장과도 부딪혔던 인물이기도 하죠. 여기에다가 친명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도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그림에는 없지만 또 한 분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현희 의원도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장이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조차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리고 있는 오늘 새로운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옮기기가 약간 민망할 정도의 과격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당내에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정청래 대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도 궁금한 부분이지만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이 논란이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어떤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어제 당선 직후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여러 언론을 두고. 그때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정청래 대표가 정책위 의장의 인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제 제일 시장에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민주당이요, 자꾸 세금 증세를 하면서 그것을 정상화 프레임에 본인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증세가 아니고 이것은 정상화다. 조세 몇 %를 설정하는데 어디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본인들이 이것을 반윤 전선에 설정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정상화 프레임에 갇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증세를 하는 겁니다라고 외쳤는데, 그러면 거기서 후퇴를 할 경우에 본인들이 비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논란에 스스로 갇히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더 있을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청래 당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할지,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